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 환관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명나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명나라 때 그러면 왜 환관들이 많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홍무제가 등극을 하기 전에 홍무제는 중국 역사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역사적으로 보면 뭐 조고라든지 십상시라든지 또 당나라 때 그 환관들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이러니까 환관들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단 말이죠. 자기가 등극하면서 환관들은 그 중용하지 마라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상당히 홀대를 했어요. 정부가 그때 당시에 남경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연왕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연왕은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 북경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남경 정부의 그 내막을 잘 모른단 말이죠. 정보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환관을 이용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그 환관들이 협조를 많이 했어요. 실제 영락제가 등극하는데 환관들의 그 협조, 환관들과의 내통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락제 입장에서는 환관들한테 신세를 지게 되죠. 그 유명한 그 정화라는 사람도 그 영락제가 중용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근데 명나라 때는 환관들이 제일 많을 때 한 10만 명씩 있었다고 그래요. 이 사람들이 다 뭘 하는가? 궁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금 같은 걸 걷었다고 그럽니다. 제사 갈 때는 세금도 걷고 또 궁중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특히 그 국영기업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관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그 궁중에 쓸 수 있는 경비나 이런 거는 아마 환관들이 다 조달하지 않았느냐. 그러니까 가서 감독하고 세금을 거두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느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환관들이 필요했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환관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모자란단 말이에요. 그래갖고 조선에다 연락을 했어요. 그때가 세종 때라고 그러는데 연락해서 12살에서 18살 그 사이에 생식 기능을 상실한 남자아이를 모집하니까 보내라. 있으면 보내라.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. 그런데 1469년에 예종 1년이라고 그럽니다. 명나라에서 사신이 온다 그래요. 미리 파발마가 와서 그 사신 일행의 이름을 알려줬어요. 거기에 최안, 정동, 심회 이 세 사람이었어요. 그 단장이 누구냐면 정동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조선정부에서 정동이 누구냐 그리고 찾아봤어요. 찾아봤더니 그때로부터 41년 전에 세종 10년에 그 황해도 출신의 정동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로 뽑혀간 환관으로 보내진 사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정부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죠. 이게 누구냐? 어떤 사람이냐? 이 사람이 과연 우리하고 말이 잘 통할 거냐? 어떤 일을 잘 처리할 거냐? 뭐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? 근데 정동이 온다. 그럼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.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하고 말이 통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반면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긴장을 했겠죠. 근데 이 사람이 정동이 도착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한 3, 4개월 머물렀다 그러죠. 그게 별도 집도 마련을 해줬고 중간에는 자기 뭐 고향인 그 신천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천도 정동이 갑니다. 가니까 오랜만에 40몇 년 전에 그 갔던 사람이 왔으니까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거 아니에요. 그 친척들 중에서 우리 그 정동 대감이 이번에 왔으니까 취직 자리 좀 부탁한다고 친척들이 막 부탁을 합니다. 조선정부에 얘기해가지고 취직을 좀 시켜달라고. 조선정부에서 다 들어줬어요. 청탁해도 그거 뭐 마다 않고 들어주고. 그때가 4월 6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그 신천이 보통 현급이었는데 그 지역이 이게 군으로 다 승격을 시켜줬어요. 그러니까 뭐 신천 그쪽에서는 완전히 정동이라는 사람이 금의 환영을 했다.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한 3, 4개월 있다가 정동이 돌아가는데 그간에 뭐 현안도 서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뭐 향응이라는 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출발할 때는 싣고 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선물 보따리를 이제 가지고 북경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 후로 조선조정에서는 북경의 사신을 파견을 하게 되면은 우선 정동의 집에 갑니다. 사신들이 가서 그 현안을 가지고 사전 조율을 하고 어떻게 황제께 아련을 하고 황제한테 이 얘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정동도 실제 그 조선에서 조선의 문제라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줬다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러니 그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그 대명 외교를 연구하는 데는 이 정동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1479년에 그 실록에는 성종하고 한명회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. 정동이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를 꺼릴 것이 아니냐. 만약에 정동에게 뇌물을 줬다가 혹시라도 탄로나면은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렇게 성종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한명회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줘야 됩니다. 뇌물은 줘야 됩니다.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조선 출신 환관으로서 명나라에서 이 사신으로 왔던 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